이제 저희가 GA4의 꽃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A4의 전자상거래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전자상거래를 처음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시중에 있는 강의들이나 뭐 블로그나 정말 좀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개발자한테 문의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자들도 이걸 보고 났을 때 가이드 문서를 정확하게 보면은 좀 구현 가능하겠지만 좀 신입 개발자의 경우 몰라 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마케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원리를 좀 확인할 수 있게끔 강의를 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상거래라는 거를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마켓에 들어오잖아요. 마켓에 들어와서 이제 제품 리스트를 보기도 하고 이 제품 리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 과정에서 장바구니를 담을 수도 있고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트래킹하는 게 바로 전자상거래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GA4에는 뭐 이벤트나 이러한 세팅들이 좀 약간 자동화된 것들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좀 꼭 들으셔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원리 같은 거를 알고 있고 그 개발자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강의 지식이 없더라도 뭐 챗GPT를 활용한다든지 약간 뭐 이걸 활용해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약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로 좀 풀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코드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이 4가지의 코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볼 때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를 담았을 때 add to cart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하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 begin, checkout이라는 이러한 이벤트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완료했을 때는 purchase라는 약간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자상거래는 요 4가지만 하면은 코드 더 이상 뭐 심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은 이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 보면은 뭐야 이상한 게 해줬네요. 그 전자상거래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GA4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 변경된 시점에서 요 한 가지의 태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막 블로그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뭐 뷰카트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사라졌으니까 뷰카트에 대한 태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뷰 아이템, add to cart, 그 다음에 이제 begin, checkout, 그 다음에 purchase라는 이 코드 딱 4가지를 심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코드가 4가지라고 해가지고 그럼 GTM에서 4가지의 뭐 그런 태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 개의 태그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총 2개의 태그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GA4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A4의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서 GA4가 원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고 그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푸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GA가 이 데이터가 들어왔구나, 뭐 왔구나 라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GA4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 개의 이 태그를 세팅할 때 무조건 2개의 태그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수 있는 태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어 푸시가 감지가 되면은 GA4로 보내는 태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태그, 요 태그, 요 태그, 요 태그를 만들 때 저희가 총 2개씩 태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씩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뷰 아이템 요걸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dd cart하고 순차적으로 세팅을 할 건데 이게 가장 쉽고요.
내려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려워지더라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개발자가 아니어서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 개발자한테 이런 의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자한테 무조건 야 전자상으로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약간 이해를 하고 이제 일을 주는 게 더 빠르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점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뷰 아이템을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이 뷰 아이템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GA4에서는 샘플 코드를 만들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샘플 코드 사이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이 알아서 이렇게 코드를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뷰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나열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 썸네일 클릭하게 될 경우 이제 제품을 상세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세 페이지 안에는 거의 막 장바구니 담는 코드가 있고, 장바구니에서 제거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볼 수 있는 약간 이러한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 코드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에 I 표시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샘플 코드가 있는데, 저희는 GTM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GTM 이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GTM의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코드를 좀 약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것이 이제 괄호 안에 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게 닫히는 이러한 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새로운 이제 데이터 레이어 푸시가 나와요. 이것은 즉 데이터 레이어 푸시를 할 때 뷰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러한 푸시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뷰 아이템이라는 이제 이벤트로 지정된 푸시가 있고, 그 다음에 뷰 프로모션이라는 푸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세팅할 게 뷰 아이템이라는 태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 태그만 가져오면 됩니다. 요 태그를 가지고 GTM에 저희가 데이터 레이어라는 그 태그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 태그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게 이제 자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데이터 레이어는 그냥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박스가 있고, 이 박스를 .push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푸시를 하게 되면은 GA4가 이 푸시가 된 거를 보고 GA4 안으로 이제 데이터를 적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재를 할 때 뭐 이 제품의 아이템의 이름이 뭔지, 뭐 아이디가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 약간 이러한 정보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박스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마다 조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태그 좀 다르긴 한데, 우선 그 필수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따로 볼 거라서 약간 그건 좀 뒤로 미루고, 먼저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약간 알려드릴게요. 이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거 보면은 이 가로 보이시죠? 이 가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박스, 이 박스에 지금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라는 것은 아이템과 커런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템은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안에 이제 이벤트라는 그 제품이 하나 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이커머스라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뷰 아이템 이란 게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 또 이커머스 안에 이 이커머스라는 박스 안에는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박스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라는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커런시라는 것은 이제 USD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이라는 박스 있죠. 이 박스 안에는 또 이 6가지의 값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값은 뭐 아이템 아이디가 뭐고, 아이템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가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는 뭐고, 약간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태그를 그대로 구현할 거예요. 이 태그를 그대로 구현해서 저희가 GTM으로 특정 페이지에 이 태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코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GA4로 보내는 그 태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 레이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떠올랐을 때 요거를 이벤트로 지정한 이제 GA4로 보내는 태그가 발동이 될 거예요. 그 태그가 발동이 되면은 이 자료용을 그대로 우리가 GA4에 적재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뷰 아이템,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됐을 때 이 코드가 작동되고 이 값들이 GF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받고 그 제품의 가격은 얼마이고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라는 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들이 약간 이러한 값들이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GA 이제 이러한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수 있는 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GA4로 전송할 수 있는 태그 이렇게 2개씩 만들어서 총 4개의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 아이템을 먼저 볼 건데요. 이게 샘플 코드라고 했잖아요. 이 샘플 코드를 저희가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우선 저는 강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 코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의 첫 번째 태그를 세팅할 건데 그거는 뷰 아이템이라는 걸 지정할 거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거라서 저는 이름을 이 코드의 이름은 이커머스의 첫 번째 태그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태그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그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막 만들어진 태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맞춤 설정에서 맞춤 HTML을 들어가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저희가 그 샘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샘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기 전에 지금 이 코드는 HTML을 넣는 코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라는 것을 저희가 저희 태그를 요걸로 감싸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게 열리고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한 태그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닫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이템의 인덱스나 카테고리나 브랜드는 필수 값이 아니에요. 필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지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건데 이제 이벤트는 뷰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커머스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이제 배열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템이란 배열 안에는 이제 아이템의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템의 네임,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가격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커머스라는 것에는 아이템즈와 이제 이거에 대한 원화 표시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아이템의 아이디가 고정값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템의 이름이 고정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발생시키면 무조건 GA4 안에는 아이디랑 이름이랑 값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이 제품들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저 태그가 발동이 되면서 GF로 전달이 될 텐데 이 이름과 이 가격이 다 동일한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값을 변수화 시켜서 담는 그릇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값도 그릇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하나씩 세팅을 할 건데 변수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괄호가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닫히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가져올 건지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요. 지금 이 변수의 이름은 지금 뭐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좀 이따 변수 지정을 할 건데 여기 변수 왼쪽에 메뉴 보이시죠? 이 변수에 이 변수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값을 담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배울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할 건데 이제 거기에 이벤트라는 게 이제 뷰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레이어의 이름은 이벤트가 이제 뷰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 이러한 값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태그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태그가 언제 발동이 되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 링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홈페이지는 https:/psmarket.k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기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샵, 그 다음에 기호 하나 더 들어가고, item.php, 그 다음에 물음표 뒤에 아이템의 아이디가 들어가요. 아이템의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 아이디는 뭐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즉 저희가 어떠한 상품을 들어가게 되든 공통적으로 이 기호와 item.php 요거는 완전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제품을 들어가든 간에 이 item.php라는 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즉 저희는 사람이 어떠한 페이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주소를 읽어서 이 주소 안에 item.php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그는 언제 보여질 것이냐는 이제 트리거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커머스의 첫 번째 뷰 아이템이라는 태그를 만들 거의 트리거기 때문에 전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제 트리거 구성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트래킹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유행 중에서 페이지 뷰가 이제 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 코드가 발생이 되어라. 근데 모든 페이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페이지 뷰에서 이제 모든 페이지가 아닌 일부 페이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부 페이지에서 지금 보면 이 페이지 주소에서 이제 이 기호와 item.php라는 이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페이지 URL에서 포함을 시켜라. 요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만 이제 이 태그를 발동시켜라 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떠한 상품을 들어가든 간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태그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태그가 발동이 되고 우선 이런 이름이나 아이디나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변수에 담을 거예요. 변수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페이지를 보던 간에 이 페이지의 제품 아이디가 뭐고 이름은 뭐고 가격은 얼마가 된다 라는 것들을 GA4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는, 첫 번째 태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뷰 아이템의 그 데이터 레이어 푸시하는 태그는 이제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샘플 사이트에 있는 태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들어가는 값만 변수화 시켰어요. 변수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값을 담아가지고 이 트리거가 발동이 될 때,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 레이어를 푸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 레이어 푸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GA4로 이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먼저 GA4로 보내주기 전에 저희가 이 변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값을 넣어주는지가 중요한데, 요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GTM에 보면은 태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많은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값을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그릇에다가 지금부터 이 값을 담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저는 이커머스의 첫 번째 태그인데 이제 뷰 아이템이라는 것에서 이제 아이템 아이디를 가져오는 이런 태그예요. 이런 태그인데 보시면은 이 영역에서 보면은 제품 아이디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이 홈페이지는 제품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홈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지금 보면은 PS 마켓의 샵이고 아이템이고 어떠한 제품에 들어가든 간에 이 언더바 아이디는 어떠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이 페이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값을 변수로 담을 거예요. 그 변수로 담는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수를 새롭게 만들고요. 만들 때 저희는 이런
그 맞춤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서 넣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펑션이라는 게 함수거든요. 함수를 지칭하는 건데, 여기 안에 막 이런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은 이 함수가 발동이 된다는 뜻인데, 지금 이 함수 안에,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구문이 그냥 바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문 안에 if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패스라는 게 요겁니다. 이 링크에서 샵, 그리고 이 링크 안에서 item.php, 요런 게 이제 이 링크의 패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패스를 가져올 건데, 여기에 이제 샵 item.php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참이기 때문에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태그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이지 패스에 이제 샵 아이템 php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요거를 작동시킨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요게 참일 때 요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요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게 개발 코드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VAR이라는 것은 이제, 요 이름에 요걸 저장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var name이라는 것에 이제 요걸 저장시킨다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우선은 URL 파램이라는 것에다가 저희는 이제 지금에 있는 URM을 객체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객체로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설명하면은, 그냥 지금 요 있죠, 이걸 그대로 이 URL 파람이라는 이름에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URL 파람에다가 이 링크를 저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URL 파람에 이제 get 해가지고 이 id를 가져오는 뜻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저희는 요걸 저장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it id라는 게 있죠. 이 주소에서 우리는 요걸 찾을 거야. 요거에 대한 찾은 값을 우리가 name이라는 곳에 저장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함수가 돌아갈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반환할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number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요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요 링크에서 이 id를 찾아서 이 id의 값이 요거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name에다 저장한 겁니다. 즉 여기서 name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 주소잖아요. 요게 이 주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ge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id라는 값이 요게 뭐다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져와서 name에 저장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ame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return 값을 다시, 이 함수가 값을 다시 이제 뱉어줘요. 왜냐면은 뱉어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number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값의 형식을 숫자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 변수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id가 뭔지를, 이 링크를 가지고 와서 이 링크 안에 있는 이 id가 뭔지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뱉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를 들어가든 간에 우리는 이 주소를 읽은 다음에 이 id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요 값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한다는 게 이제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id, name, price를 저장했는데, 이 id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주소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저장하고 거기서 이제 id라는 값을 추출해서 이 name에 저장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요 아이템 name 같은 경우는 여기 링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코드가 좀 달라져야 돼요. 보면은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이 이제 함수가 시작될 건데 우리가 그 get elemental by id라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d가 요걸로 지정되어 있으면은 그 값을 넣고 이제 그 값에서 텍스트만 잘라서 반환을 해라. 약간 이러한 뜻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F11을 누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이게 코딩된 소스 코드인데 여기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쪽 클릭이 되면은 이 코드에 대한 값들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이 홈페이지 안에서 이 PL 가르된 완전 자동 3단 무양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H2라는 건데 ID가 SIT 타이틀이라는 약간 이 ID의 값인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ID를 가져와요. 이게 ID에 대한 값을 엘리멘탈에 넣고요. 이제 엘리멘탈에 텍스트를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즉, 요 엘리멘탈에 요 값을 저희가 변수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 전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함수가 발동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이 홈페이지에 판매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tbody라는 곳에 tr들이 있고 그 아래 th와 td가 있는데 td에 스트롱 태그에 약간 요 값이 있다. 그럼 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쉼표를 없애고 이 글자를 지으면 이 숫자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코드를 만들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d sit price라는 값에 대한 id에 있는 값을 저장하고 그 저장에서 스트롱 태그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스트롱 태그로 되어 있는 거에서 텍스트만 잘라서 이제 우리는 프라이스 텍스트라는 것을 넣은 거고요. 이제 프라이스 텍스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반환해 줄 건데 반환할 때 저희가 콤마를 없애는 약간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없을 때는 너를 반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변수를 이제 이 아이디를 홈페이지 주소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 대한 이름을 가져와서 네임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가격, 총 금액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이란 변수에 넣었어요. 그래서 맞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거고요. 이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은 알아서 홈페이지에서 이 태그가 발동이 되면서 값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태그를 만들었고요. 이 태그가 어떻게 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또 별도로 만들게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강의는 저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챗 GPT로 활용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태그 안에 저희가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는 태그에서 저희가 이 아이디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값을 지정해 줄 때 저희가 이게 이렇게 두 개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장한 변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커머스의 첫 번째 뷰 아이템 태그에 이제 아이템 아이디라는 그 변수를 담는 태그를 만들었잖아요. 이 태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임도 가져오고 프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런시는 저희가 한국 돈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것도 변수로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변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한국 원화만 취급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고정값이라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고 이렇게 태그를 만들고 이렇게 트리거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태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다 변수화 시켰고 자동적으로 변수화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 섹션은 바로 이제 아이템 뷰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태그가 만들어졌으니까 요걸 GA4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태그를 만들었어요. 이커머스고 첫 번째고 뷰 아이템을 볼 수 있는 태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그에서는 저희가
GA4로 전송할 때는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그 중에서 이제 그 GA4라는 요 태그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 측정 아이디는 이제 GA4에서 가져왔습니다. GA4에서 속성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속성에서 가져오고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냥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측정 아이디는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은 저희가 뷰 아이템을 지정을 합니다. 이건 적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값에 넣을 것이냐 라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이름은 뷰 아이템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매개 변수를 해야 됩니다. 이 이벤트 매개 변수에서는 이제 아이템즈라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즈는 이제 이커머스 0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태그를 언제 발동시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를 발동시킬 때는 저희는 이제 트리거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벤트 이름이 뷰 아이템일 때 이 태그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은 저희가 데이터 레이어 푸시 태그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안에 데이터 레이어 푸시 안에 이벤트에 뷰 아이템이라는 것을 저희 푸시로 보냈어요. 즉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벤트로 뷰 아이템이라는 게 발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그는 트리거가 이제 뷰 아이템이잖아요. 이 데이터 레이어에 뷰 아이템이라는 게 푸시가 됐기 때문에 그 푸시가 된 거를 감지하고 이 태그가 발동이 되는 거고, 이 태그의 역할은 이제 GA4의 뷰 아이템이라는 곳에 이제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건데, 그 안에 이러한 이벤트 아이템즈를 가져오는 약간 이런 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타 설정 있죠. 기타 설정에서는 데이터 전자상거래 그 데이터 전송할 것이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뷰 아이템이라는 태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가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해서 어려울 거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좀 별도의 강의로 자바스크립트를 좀 가져와 볼게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 아이템이란 게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컴 0하고 막 되게 여러 개의 태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태그는 기본적으로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태그의 역할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커머스의 아이템이라는 값을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레이어 푸시에 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박스 안에 이벤트가 있고 이커머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커머스 안에는, 이 박스 안에는 아이템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이커머스 안에 있는 아이템즈 녀석을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변수 자체는 저희가 GA4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 줄 때 이커머스에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태그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 태그 GA4로 전달을 할 때, 이벤트를 발송을 할 때 매개변수 아이템즈에다가 이커머스 0 아이템즈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저희가 요거를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아이템즈에 넣어서 GA4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개별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걸 통으로 묶어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GA4에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GA4 태그를 보낼 때 이렇게 아이템즈에 뷰 아이템이라는 태깅이 끝났고요.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애드 카트랑 이제 뭐 체크아웃이랑 풀체이스까지 태그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그들 작동을 시키면서 변수에 대한 조금 더 딥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어떻게 트래킹하게 됐는지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약간 자바스크립트로 좀 강의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걸 GPT로 좀 약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계속 보시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